네, 안녕하세요. 자, 메디톡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초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전에도 물론 분석해드린 내용이 있었고요.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지금 차트라든지 움직임을 봤을 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 한번 현재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계속 개인의 매수가 좀 강한 모습이죠. 근데 기관과 외인은 서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또 악재, 계속 지금 악재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 악재는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또 악재가 나오면 설마 이게 주가에 영향이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개인의 수급이 지금 상당히 강하고요. 제가 이 주봉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딱 제가 말씀드린 위치에 이렇게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이때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저항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저항인데 그리고 무조건 뭐 갭에 대한 부분 뭐 매꾸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현금화. 그리고 매매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나중에 내려온다든지 또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붕 뜬 상태에서 이 갭을 확실히 메꾸고 나서 이 우에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악재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 확실하게 뭐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 밑에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간 악재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만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밑에 자 제가 이 16만 5천 원에 대한 부분을 그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돌파가 나오고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항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꼬리로 돌파를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안착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 종목이던 그러니까 업종이 그러니까 이 기업이죠. 이 기업에 대한 무슨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이 안 좋은 것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오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빠지는 모습. 이게 제가 신라젠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느 가격, 뭐 최근에도 또 HLB를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느 가격 위치 위에 올라가서 매매를 하시고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자, 잠시만요. 자, 신라젠 잠깐만 볼게요. 지금 뭐 신라젠이 뭐 정지가 된 상태에 대해서 비유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흐름을 이제 보기 위해서죠. 제가 이 파란색 위에 올라가야지만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갭을 메꾼다. 그 이걸 다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메꾼다라고 해서 어떻게 바로 이게 메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패턴도 올라갔다 돌파했다 이렇게 빠지면서 그 자리, 그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자, 그 자리. 자, 볼게요.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자리를 올라가야 된다. 15,500원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야 된다. 이 밑에서는 매매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저항이 생겨요. 저항이 생기고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합니다. 올라갔다가 이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에서 있었다 주가가, 그러면 매매를 어느 정도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일단 이 신라젠이나 자체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은 맞아요. 그런데도 일단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더라도 너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은 가격이다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가가 싸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좋아야지만 이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기업이 좋지 않으면, 예, 지금 보면 뭐 300원, 뭐 주당 200원, 뭐 400원 이렇게 되는 동전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위치라는 게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다시 멜톡스 가겠습니다. 그럼 멜톡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신라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내용,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올라와야지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에 대한 부분, 이러한 악재가 또 악재가 나는 이런 종목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세력이든 누구든 큰 손이든 얘네들도 손실을 보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예전에 제가 코어롱티 시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밑에서 빼면 올리고 빼면 올리고 이러한 작업을 해서 수익까지는 아니어도 손실을 어느 정도 축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자리에서도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자, 이 내용 가지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또 이런 하락 한 번 더 생길 수 있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안 한다. 왜 선생님들은 왜 하냐? 이게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저 같으면 지금 위치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매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 매수가 많은 상태잖아요. 나는 평단을 낮춰서라도 이거를 대응을 해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실 때,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이런 데서는 쉽게 매수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이걸 올라갈 때 확인을 하지 마시고요. 전 반대로 이왕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운이라든지 행운 또 투기성으로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빠질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지 말라라고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실 거면 올라가고 나서가 아니라, 자, 올라가서가 아니라 어떻게 빠질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그게 낫다. 하실 거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는데 뭐 개파락이 계속 나오더라. 그럼 여기에서는 개파락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과연 이런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안 나오고 갑자기 갭상승을 한다든지 개파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개파락이 시작된 이 부분,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뺄 때 조금씩 모아 가겠는데, 그런데 자, 다시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부분 매수, 이 내용만 갖고선 나중에 뭐라고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꼭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변명 같은 또 이런 뒷얘기를 듣기 싫어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그런 말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버들이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유튜버가 되지 않으시면 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뺄 때 매수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보겠다라고 하면 이걸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선 그걸 접근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또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평단을 낮출 때에는요. 지금 이런 종목과 이런 악재가 나오고 이런 차트에서는 솔직히 기술적인 그리고 투자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투기성으로 가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재가 있었던 종목 그리고 이러한 악재가 있었던 차트 이러한 흐름 이런 걸 몇 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점 하한가가 나오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매수해서 평단을 낮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는 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투자를 하실 자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을 그러니까 물을 탔다.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예, 한 가지 추천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총 금액을 맞춰주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매매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예,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이런 악재. 저도 뭐 종목을 들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내 주식의 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꽃이 예쁜데 그 잘못 잡으면 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장미를 잡았을 때 우리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알지만 예, 이뻐서 딱 잡으면 가시 찔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주식이라는 게. 근데 거기에 있어서 반드시 대응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수익을 내야 되겠다. 본전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이 있더라도 이게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런 종목은 좀 피하고 다른 종목도 한번 매매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어떨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잔소리해서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네, 다음 한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